한국과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면 한국이 순식간에 말살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여기 늠름한 미군이 아주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준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 밀러, 미국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훈련과 작전을 수행해왔고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심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국가들이 모두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미국은 이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병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죠.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은 두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같은 군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훈련과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다릅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저희 군인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도 매일같이 전장에서의 상황 보고와 훈련 브리핑이 이어지는데 다음엔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받다 보니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훈련은 전보다 더 혹독해졌습니다. 유럽에서의 산악전 훈련은 그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 체력과 인내력을 시험했고 아시아에서는 밀림 속에서 생존 기술을 익히는 훈련이 이어졌죠. 며칠 전엔 해안 상륙 작전 훈련에서 물속에 수십 시간을 버티기도 했고 더운 기후에서 체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동료들 역시 피로와 긴장감에 지쳐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언제 끝날까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렇게 지치던 와중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크는 몇 년 전 한국으로 파병되었고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존, 한국에 와봐야 해. 너 상상도 못할 거야. 한국은 진짜 강하고 첨단 기술력도 무시 못해.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받아넘겼죠.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한국의 자원이나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는 계속해서 한국군의 전투력과 훈련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한국군의 훈련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기술적이야. 그들이 보여주는 전투력은 생각보다 강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강한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내가 겪어온 훈련과 작전,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생각해보니 한국이 정말로 그런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본부에서 한국으로의 파병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쳐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이크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해병대에서 훈련을 함께하며 전우애를 쌓았고 그와의 우정은 전쟁터에서 제게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한 나라라면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기대가 됐죠. 마이크가 말한 한국의 강력함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거대한 규모, 그리고 공항을 감싸고 있는 첨단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죠. 그동안 세계 각국의 공항을 많이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마치 미래 도시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보안 요원과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어 공항 내의 안전에 대한 철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이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죠. 이곳이 인천공항이야. 미국과 비교하면 어때? 라고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완전히 다른 세계 같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는 저를 보며 다시 웃더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친구, 아직 진짜를 보려면 멀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며 한국의 도시 풍경을 구경하는데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건축물들도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통 시스템 역시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죠.
마이크는 차 안에서 제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도로와 교통 시스템은 전부 첨단 기술로 관리되고 있어. 차량 간 통신 시스템이 있어서 교통 체증도 최소화하고 전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차량 통제를 할 수 있지. 그는 차를 몰고 저를 한국군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기 전부터 그는 저에게 훈련장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했죠. 여기가 바로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훈련장이야. 여기서 한국군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직접 보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정말 한국군이 이 정도로 강할 수 있을까? 아직도 의구심이 있었지만 마이크의 확신에 찬 말투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사격 훈련장과 다양한 전투 시뮬레이션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훈련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훈련 시설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장 내부는 전장이 그대로 재현된 것처럼 보였고 각종 디지털 모니터와 자동화된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저를 보며 여기서 한국군이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걸 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훈련팀이 실전처럼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군은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정확한 명령 전달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전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처럼 상황에 맞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 같은 상황을 재현한 거야.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투 시나리오를 연습해 매번 다른 상황을 대비하면서 말이지. 마이크의 설명에 저는 그들의 전투 능력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크는 저를 그의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그의 한국군 동료 이정민 대위도 함께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진지한 태도로 훈련과 군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징병제로 모인 병사들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과 전략을 결합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사들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제 전투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징병제 병사들이 그런 수준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훈련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장비와 전술 훈련을 통해 병사들을 최정예 요원으로 육성하고 있죠. 마치 미군의 특수부대처럼 말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군이 정말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면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그들의 설명을 되새기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그 훈련장을 다시 방문할 생각에 저는 기대감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크는 저를 데리고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최신 드론 기술을 활용하는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론들은 공중에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정보를 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즉각적으로 공격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습니다. 마이크는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야. 필요할 때는 폭탄을 장착해 목표를 공격하기도 하지. 저는 한국군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군사 훈련을 많이 지켜봤지만 한국군의 드론 훈련처럼 정교하고 신속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대비하며 끊임없이 전술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 단순한 방어용 군사력만 가진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마이크와 이정민 대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저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이정민 대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자주국방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죠.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과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겪으며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터득한 나라였습니다. 마이크는 덧붙였습니다. 존,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들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들이 가진 강한 의지와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이야.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 돌아와 그들의 설명과 훈련 내용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일까? 라는 의구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아픔과 희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단순히 기술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력과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그들의 저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정민 대위와 마이크의 안내를 받아 한국의 군사시설을 더욱 깊이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이 자랑하는 자주국방 시스템과 무기 생산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곳은 한국군의 첨단 기술과 그들이 쌓아온 방위 체계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핵심 장소였습니다. 마이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보면 한국이 왜 진정한 군사 강국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먼저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와 다양한 방위, 무기들이 생산되는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장은 그 규모가 방대했고 각종 자동화 장비와 로봇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최신 무기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마이크는 KF-21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야. 한국은 이제 스스로 공군 전력을 강화하며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고 있어. 저는 전투기 조립 장면을 보며 한국이 더 이상 단순히 외국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기술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강국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 무기들이 그곳에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정민 대위의 설명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가 말한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군사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동맹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술력과 군사력으로 국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무기들은 단순히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신뢰하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미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입증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무기 시스템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다가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의 방위 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나라를 우리가 동맹국으로 둔 건 엄청난 행운이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될수록 저는 한국군의 강력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력과 단합에 대해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크와 이정민 대위는 저를 한국군의 실제 전투 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군이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한 훈련장이었으며 실전과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민 대위는 저를 한국의 국방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군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장소였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곳의 규모와 첨단 기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이 모여 인공지능 AI와 드론, 차세대 전투기 기술 등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국군이 미래의 전쟁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KF-21 전투기의 시제품입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F-35와 견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한국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이어서 한국은 이제 자국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마이크는 저를 연구소 내의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AI 기반 드론과 무인 전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었는데 한국군은 미래의 전장에서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전투력을 극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AI 기술이 적용된 드론의 시연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 드론은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감지하고 빠르게 위치를 변경하며 전투 상황에 맞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마이크는 설명했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감시용이 아닙니다.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죠. 한국군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쟁은 단순히 인력만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닐 거야. 우리는 이미 미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중이야.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과거와 현재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그들은 언제든지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소의 마지막 구역에서 마이크와 이정민 대위와 함께 한국의 국방 정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 계획과 함께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방위 파트너십 확대 계획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 방어만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와 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협력, 그리고 국제적인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이크와 함께 연구소를 나서며 그에게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크, 처음엔 한국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어.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들의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이 모두 합쳐져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 마이크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존. 한국은 그들이 가진 역사와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제는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 우리는 그저 이 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이지.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군의 강력함과 그들이 가진 저력,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와 기술이 아닌 그들의 강한 정신력과 국민들의 단합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강대함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